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의 정성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가 100%, 그리고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는 30%가 반영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형 요소입니다. 모두 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이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두드림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전 영역을 보고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외한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혹은 진로 역량,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에 대한 평가는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지표는 실제 대학 입학 후에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는 항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본인이 고등학교 때 진로 탐색을 통해서 관심 있는 학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 혹은 대학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진로 역량, 이런 부분에 있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동국대학교 전공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대학원생에서 요구되는 어떤 학부에서 배우는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갖추었는가, 가령 전자전기공학부라고 하면은 수학과 물리학, 이런 학습 경험을 통해서 관심도와 전공에 대한 역량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학교 생활에 대한 평가인 만큼 인성 및 사회성 혹은 공동체 역량 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른 전형하고 구별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동국대학교 평가 항목은요, 이렇게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해서는 학업 역량 하위 영역으로 기초 학업 역량, 그리고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보기 위한 학습의 주도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학업 역량은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국어,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업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보려는 지표입니다. 학습의 주도성은 평가 항목에서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듯이 주도적인 학습 태도, 즉 필요한 과목을 잘 선택해서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들었는지, 수업 참여 과정에서 주도적인 태도로 임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전공 적합성에는 전공 수학 역량과 전공 관심도 및 진로 탐색 노력,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전공 수학 역량은 학과별로 필요한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성취한 등급이라든지 과정,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공 수학 역량에 대한 평가가 교과를 좀 집중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외의 내용들, 활동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전공 관심도 및 진로 탐색 노력 등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인성 및 사회성은 역할의 주도성과 협업 소통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 이행을 하였는지, 실제 반장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장의 역할을 어떻게 이행을 하였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려는 항목이 역할의 주도성이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협업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 바로 협업 소통 능력이 됩니다. 실제 협업 소통 능력은 창의적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둠 활동, 토론 활동 등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 30%를 반영하는 서류 종합평가는 두드림 전형과 평가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열린 전공 학부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인 만큼
전공 적합성이라는 항목보다는 진로 역량이라는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진로 역량에는 탐구 역량이라고 하여서 그 학과 혹은 그 모집 단위에서 요구되는 역량 등을 좀 보기 위해서 포괄적인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두드림 전형처럼 특정 학과로의 지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전공, 어떤 학과로 집중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고등학교 때 진로 탐색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기 위한 항목으로서 진로 탐색 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학업 역량과 인성 및 사회성은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의 또 다른 차이점은 평가 항목의 배점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적합성에서의 배점이 50%이고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에서의 배점이 50%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선발을 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그리고 학생부 교과의 서류 평가에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요.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서 출력하는 학생부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수상 경력과 그리고 교외 봉사활동 그리고 독서활동 상황은 학생부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이점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영역별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창의적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전공하고 1대1로 매칭이 된 활동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동아리 활동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전공 관심도를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기는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은 동아리명과 대학의 전공을 1대1로 매칭해서 준비하기보다는 활동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를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로 활동에 있어서 저희 사정관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3년 동안 꿈이 변경이 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의 기간 동안 진로 탐색의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 진로가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서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궁금한 것이고요. 진로가 변경되었다 해서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그 변경된 진로에 따라서 과목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근거 혹은 수반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평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과 수업 시간입니다. 그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 교과 활동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교과 활동을 평가할 때는 보여지는 등급,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있는 등급, 숫자, 원점수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과정에서 어떠한 역량을 보였는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도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여지는 숫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입시 결과, 주로 저희 대학은 학과별로 평균 등급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평균 등급보다 높다고 무조건 합격을 하고 그보다 낮다고 무조건 불합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학교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는 학교 평가가 아닌 학생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개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수하지 못했다 하여서 그 자체가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개설이 안 됐다 하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관심도를 드러낼 수 있는 학습 과정 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학습 과정으로는 진로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최근에 수업량 유연화에 따라서 해당 시간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과목 이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과목 이수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이 궁금한 것은 단순히 이수를 하였는가 안 하였는가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해당 학생이 그 과목을 이수하였다라고 하면 잘 이수했는지, 필요한 개념을 잘 배우고 제대로 이수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이 동국대학교 학생부 이주전형 가이드북에 상세히 나와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잘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숫자와 글자를 모두 해석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등급으로만 접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수강자 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가령 수강자 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경제라는 과목에서 어떤 학교는 전교생이 다 듣게 함에 따라서 본인이 이수한 등급이 2등급으로 우수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학교에서는 선택을 통해서 이수하는 만큼 20명이 경쟁하는 구조에서 4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2와 4등급을 비교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과정에서의 성취인지, 그렇기 때문에 20명이 경쟁한 4등급을 받은 학생도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정관들은 평가를 할 때 학교생활 기록부를 꼼꼼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려는 이유는 실제 학생들이 접하게 된 교육 기회가 다양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학생이 본인의 장점을 발현하는 영역, 그리고 내용, 활동의 과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평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특정 학과에 대한 관심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통해서 드러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학생은 수학 과목을 통해서 드러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접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 전형을 중심으로 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단계 3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아니라 학생이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일반 면접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0분 정도의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가 항목으로는 전형 취지 적합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사회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는 서류 평가와 연계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이 실제 2단계에서 30% 반영이 되고 있지만 학과별로의 조금 차이는 있긴 해도 40% 이상의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전형 요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저희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1단계를 합격한 3배수 혹은 4배수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는 만큼 면접에서의 한계 등급을 더 잘 받고 좀 못 받고 이것이 합격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것은 실제 고3 학생들만이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1, 2학년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발표, 토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연습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에 가서 면접을 봐야 되는, 즉 평가를 받아야 되는 만큼 면접의 상황에 놓여서 긴장 상태로 연습을 해보는, 즉 시뮬레이션 상황을 연출하여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을 통해서
전년도의 면접 질문들을 다 탑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학과별로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학과의 전년도에 나온 질문이 올해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기반의 개별 면접인 만큼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일 수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상 질문을 마련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입의 관점에서 좋은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것은 단순히 기록만 좋은 학생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평가자 입장에서 좋은 학생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좋은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실한 학교 생활이 기반이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학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로 합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하여 입학한 학생들을 만나보았을 때 그 학생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학교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합격이 되었다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다 의미가 없는 시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맺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동국대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그리고 전공 가이드북, 논술 전형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동국대학교 입학처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신다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